네, FMC 투자 휴열입니다. 2025년 5월 21일이고요.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덕산 네오록스입니다. 덕산 네오록스는 장기적으로 많이 하락한 주식입니다. 그래서 해당 주식에 투자는 하고 있지만 실제 수익을 내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신규 매수를 고려 중이시거나 해당 주식을 보유 중이신 분들은 오늘 영상 잘 참고하셔서 투자에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총 4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장기 투자, 그러니까 중장기 투자에 적합한 기업인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현재 영업 환경이 어떤지, 이제 업황 사이클은 살아있는 주식인지, 즉 성장률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적정 밸류값, 여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리가 일단은 중장기 투자에 있어서 핵심은 좋은 주식을 싸게 사는 겁니다. 싸게 샀는지 비싸게 샀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적정 밸류 값을 알아야겠죠.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차트 분석, 그리고 진입 포인트, 그리고 리스크 관리, 그리고 목표가, 이런 것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 기반으로 한번 살펴보죠. 자, 제가 준비한 자료인데요. 5월 21일자 기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좀 자세하게 단계별로 좀 설명드릴 겁니다. 장기 투자 관점이고요. 일단 투자 등급은요, A등급 성장주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매출액과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가 아주 매력적인 기업이다. 시장 평균 이상의 효율성을 가진 기업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업황 사이클이 A등급이다. 이거는 최소 3년 이상 연평균 10% 이상씩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다. 이제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정 가치는요, 대략적으로 42,300원 정도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42,300원보다 비싸게 주고 사면 좋은 상품을 비싸게 주고 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2,300원 내지는 그 이하에서 주식을 사게 된다면 좋은 상품을 싸게 샀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현재가는 대략 한 38,000원 정도로 마감이 됐고요. 중장기적인 목표가는 10만원 정도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최근 5년간 자기자본 순이익률에 대한 평균값이 대략적으로 13.83%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최근 연한산 기준으로는 11.47%예요. 그러니까 수익성이 현재 역배열 상태입니다. 역배열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덕산 네오록스는 추세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지금 하락 구간에 있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 적정 가치보다 싸게 거래되고 있고 또 투자 등급이나 업황 사이클의 A등급 주식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 연한산 ROE는 5년 평균 ROE 13.83%를 넘어설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적정 가치 이상으로 주가가 상승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차트를 보더라도 상승 추세 구간에 이제 접어들겠죠. 이제 그때는 이제 주식을 싸게 살 수는 없고요. 일단은 차트 투자를 해야 됩니다. 트레이딩 영역으로 들어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수치 값들이 현재 어떻게 나왔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왼쪽 화면 좀 잠깐 보면은요, 이 녹색 선 이하에서 주가가 머물게 되면 저평가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녹색 선이 보통 이 주황색 선 가운데 있는 이 주황색 선이 적정 밸류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녹색 선부터가 좀 의미 있는 적정 가격보다는 좀 할인율이 발생한 영역이다. 지금 현재 덕산 네오록스는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이 녹색 선만 오더라도 할인율이 괜찮은 건데 그 아래에서 한참 머물러 있으니까 정말로 가격적으로 매력적인 상태다.
특히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물론 이 저평가 영역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연한산 ROE가 5년 평균 ROE 13.83%보다 이제 높아지는 순간이 올 거예요. 지금 11.47%지만 그럼 그때부터는 주가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상향을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상승 구간에 접어들 것이다. 그럼 그 근거는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일단 밸류 스코어입니다. 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되겠죠. 종합적인 밸류 스코어는 이제 80.6입니다. 보통 60점 이상만 되더라도 상당히 좋다라고 하는데 종합 밸류 스코어가 80.6이니까 상당히 우수한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제 성장성과 수익성인데요. 이 지표의 합산 가격이 무조건 60점 이상은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성장성이 99점, 100점 만점에 99점이니까요. 수익성은 100점 만점에 100점입니다. 그리고 최근 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80점, 보통 60점을 상회하고 70점 이상이면 거의 시장에서 상위 밸류 스코어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 안정성 같은 경우도 50점 이상만 되더라도 매우 우수한데 지금 94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기업은 체질적으로 매우 우수한 기업이다. 그러니까 업황 사이클이 좋을 때는 그러니까 영업 환경이 우호적일 때는 시장 평균 이상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고요. 그리고 영업 환경이 좋지 않을 때도 다른 경쟁 업체들보다는 어때요? 평균 이상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체질을 가진 기업이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해당 기업은 보시면 업황 사이클이 왜 3년 이상 상방으로 열려 있다라고 보느냐면 지금 현재 예상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인데요. 향후 4년간입니다. 2028년도까지니까요. 그러니까 매출액 같은 경우도 보면 연평균 1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겠고요. 영업이익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이익도 마찬가지고요. 보통 우리가 업황 사이클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흐름을 분석을 할 때 연평균 성장률이 10% 이상은 되어야 된다.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보통 업황 사이클이 우상향되어 있다라고 보통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도 대단히 괜찮은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적정 밸류 값을 그럼 어떻게 구했느냐?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재가치 계산법과 상대가치 계산법이 있는데요. 내재가치 계산법은 해당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제 사업 가치를 우리가 판단을 하죠. 대략 4,770억 정도가 나오고요. 지상 가치는 1,917억 원 정도가 나오네요. 이걸 합산을 하고요. 이걸 나눠줍니다. 발행 주식 수로. 이제 그렇게 되면 대략 27,000원 정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상대가치 계산은 뭐냐면 최근 5년간의 평균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평균 가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평균 가격이 한 57,000원 정도가 나오더라. 그러면 이거를 합산을 해서 나누기 1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가격 대략적으로 42,300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42,300원 정도를 적정 가격으로 생각하시고 여기서부터 할인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나는 42,300원보다 한 10%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사고 싶은 분들은 대략적으로 한 38,000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격이 되겠죠. 이 정도에 매수하면 되는 것이고, 아니, 나는 한 20% 정도 할인율을 원해.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32,000원까지는 기다리셔야겠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적정 가치 정도,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면 저는 언제 들어가도 상관없다. 저는 보통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너무나도 데이터적으로 좋은 주식이 오르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값이 필요하느냐? 자, 한번 볼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싸게 사야 된다. 그러니까 업황 사이클이 3년 이상 상방으로 열려 있는 주식들 중에, 그러니까 A등급 주식들 중에 업황 사이클이 3년 이상 상방으로 열려 있는
A등급, 업황 사이클이 A등급인 주식,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을 적정 가치보다 쌀 때 사야 된다. 그리고 최소한 3년 이상 장기 투자 해봐라. 그러면 목표가까지는 무조건 온다. 제가 이렇게 늘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하고는 반대로 합니다. 즉 종목 선택은 옳았는데 항상 적정 가치보다 높은 가격 이런 구간에서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떨어지는데 3년, 오르는데 3년이죠. 그러면 이런 데서 투자를 해서 물리게 되면은요, 6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회복되는데. 그런데 본전이 되는 거죠. 떨어지는데 3년, 오르는데 3년. 평균 가격입니다. 그냥 예시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종목 선동이 오라도 높은 가격에 주고 사면 6년이라는 시간을 허송세월로 보낼 확률이 높다라는 걸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텔레그램 채널에서는 구조적으로, 즉 구조적으로 A등급 주식이냐 아니냐, 그리고 업황 사이클이 연간 10%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성장 모멘텀 구간에 있는 주식이냐 아니냐, 이 두 가지를 항상 체크를 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적정 가격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적정 가격보다 어때요? 싸게 거래될 때 진입 포인트로 잡아라. 제가 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반대되는 케이스도 있어요. 이렇게 업황 사이클이 역성장을 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역성장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이럴 땐 또 많이 떨어졌다고 사요. 이런 기업들은. 그죠? 그런데 예, 지하실 무서운지 모르고 계속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단기적으로는 어떤 테마성으로 잠깐 오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장기적인 시간의 축에서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럴까요? 성장하는 A등급 성장주들이 시장에는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에 장기적으로 돈이 몰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한테는 어때요? 단기적으로는 돈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돈이 빠져나가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팔고 싶어 하고 이 주식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사고 싶은 마음보다는 사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큰 거지. 그러니까 어때요? 주식은 계속해서 떨어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주식은 아무리 싸게 사도 의미가 없다. 아셨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덕산 네오룩스는 매력적인 기업이다.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 그럼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제가 42,300원. 자, 이 가격에 제가 지금 현재 수평선을 하나 그어놨죠. 자, 이 가격 아래에는 지금 현재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이 계속해서 이렇게 늘어날 거잖아요. 그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분기별로 실적 성장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시장에서 해당 기업과 관련된 뉴스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겠죠. 좋은 뉴스들이. 그럼 투자자들은 그 뉴스를 보고 해당 주식을 사고 싶겠죠.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팔고 싶지 않겠죠. 그러면 어때요? 주가는 이렇게 해서 오르는 겁니다. 제가 목표가 10만 원 제시했습니다. 물론 한 번에 갈 수는 없겠죠. 이 저평가 영역, 적정 가격 이하에서 주식이 좀 더 오랜 시간 머무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워낙에 싸게 샀기 때문에 여기서 사서 내가 손해를 좀 보더라도 버틸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덕산 네오룩스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종목 브리핑을 좀 해드렸고요. 그리고 저희 FMC 투자에서는 그 VIP 서비스를 현재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VIP 서비스 들어오시면 이렇게 중장기 투자, 그러니까 장기 투자할 만한 종목들, 장기 투자할 만한 종목들을 이렇게 제가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기반으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기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추세 매매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기 투자 같은 경우는 기다리는 매매라기보다는 의미 있는 저항선을 이제 막 돌파한 주식들, 돌파 이후에 추가 상승이 가능한 종목들, 이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제가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추천드린 종목들 중에 나름대로 좀 수익률이 괜찮은 종목들을 좀 보면 GNC 에너지도 마찬가지죠. 예. 뭐 CS 윈드도 있고요. 대부분 이 노란색 상단선을 좀 이렇게 돌파를 하는 시점, 돌파하고 난 이후에 추가 상승이 가능한 종목들,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갈 만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제가 계속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중기 매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는 적정 가격 이하에서 쌀 때 사는 겁니다. 역추세 거래고요. 중기 투자는 의미 있는 저항선을 돌파한 종목들 위주로만 이 밴드값 상단을 돌파할 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밴드값 하단을 이탈하지 않으면 보유한다. 이제 그 전략을 쓰면 되는 겁니다. 지금 보면 최근에 추천드린 종목들이 나쁘지 않습니다. 뭐 전부 다 밴드값 상단, 노란색 밴드값 상단 이상에서 지금 쭉쭉 다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죠. 한국전력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좀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현대건설도 보세요. 제가 이런 구간에서 추천을 드렸을 때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 상단이 의미 있는 저항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돌파했다라는 건 이 밴드값 하단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 요렇게 버티면서 가줄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죠? 장기 투자자들은 이런 데서 사는 거죠. 이렇게 추가적으로 하락을 예상을 하고도 계속해서 물량을 잡는 거죠. 그리고 2, 3년을 버티는 거죠. 하지만 중기 추세는 시간이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평가 영역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수급과 재료를 기반으로 해서 밴드값 상단을 의미 있는 저항선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승부를 거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이 서비스를요, 여러분들 1개월간 제가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 하단 설명란에 보시면 제가 링크 주소를 걸어 놨으니까요. 텔레그램 방 주소를요. 그거 타고 들어오셔서 한 달 정도 한번 서비스를 체험해 보시고, 그리고 난 이후에 마음에 든다 그러면 그 다음 달부터 유료 결제하셔서 서비스 이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비스 이용료도 정말 비싸지 않습니다. 월 11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커피 한 잔 가격만 아끼면 정말 양질의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해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덕산 네오룩스를 살펴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FMC 투자 휘어렸습니다.